사돈 24평에 살아요? 애고 아주 쬐끔한데 사시네요. 집도 아주 낡았고 형편이 어려우시나 봐요. 우리는 돈이 좀 있으니 결혼식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에요. 박순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손수 만든 잡채며 전이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죠. 40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만 그녀는 이 집이 늘 편안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여보, 사돈댁이 곧 도착할 거예요. 남편 박동철 씨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한 한복 저고리가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잘 어울렸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사돈 강명희 씨가 들어섰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시선이 현관부터 거실까지 천천히 훑었어요. 마치 집을 평가하듯 말이죠. 어머, 아담하시네요. 명희 씨의 첫 마디였어요. 아담하다는 말, 그건 좁다는 뜻이었죠. 순자 씨는 알았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사돈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명희 씨의 남편도 따라 들어왔어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죠. 그들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요즘은 이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명희 씨가 물었어요. 질문 같았지만 질문이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부는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죠. 명희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직접 다 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 시키던데. 손맛이 최고죠. 사돈어른. 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민준이는 달랐어요. 그는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죠. 사돈댁의 말투 하나하나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펜트하우스인데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3번은 오셔야 하더라고요. 명희 씨가 자랑처럼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순자 씨네 거실의 작은 TV를 향했어요. 요즘은 다들 큰 TV 쓰시던데 이 정도면 보시기 불편하시겠어요? 순자 씨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죠. 저희는 TV를 잘 안 봐서요. 책 읽고 산책하는 걸 더 좋아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차 좀 가져올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를 참는 게 보였죠. 부엌으로 들어간 그를 따라 신부 지은이도 일어났어요.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저 사람들 말투 좀 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민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명희 씨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회사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동철 씨가 짧게 답했어요. 명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자영업이시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죠?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동철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나왔어요. 민준이와 지은이가 쟁반을 들고 왔죠. 명희 씨는 찻잔을 들며 다시 말했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요즘 다들 억 단위로 하던데. 형편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순자 씨가 먼저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준비할 게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명희 씨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찻잔을 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참는 거였죠. 상견례가 끝나고 사돈댁이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민준이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들 너무하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뻔하잖아요.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민준아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엄마를 믿어. 순자 씨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돈댁 차가 멀어지고 있었죠. 고급 외제차였어요. 동철 씨가 아내 옆에 섰어요. 당신, 괜찮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무시당한다는 건 나이가 들어도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예식장을 예약하러 갔어요. 특급 호텔 웨딩홀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상담실에 앉았어요. 플래너가 견적서를 내밀었죠. 기본 패키지가 이 정도이고요. 추가 옵션은. 명희 씨가 견적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어머, 이 정도면 괜찮네요. 저희가 절반 부담할게요. 사돈댁.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준비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우리 형편이 좀 낫잖아요. 명희 씨는 플래너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요.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음은 한복집이었어요. 신부 예복을 고르는 자리였어요. 지은이가 여러 벌을 입어봤죠. 명희 씨가 계속 품평했어요. 이건 너무 싸 보여, 다른 걸로. 엄마, 이거 예쁜데. 내가 뭘 알아, 엄마 말 들어? 순자 씨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지은이가 자신을 힐끗 쳐다봤죠.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복을 고르고 계산할 때였어요. 명희 씨가 또 나섰죠. 이것도 저희가 할게요. 사돈댁은 신랑 예복만 하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됐어요. 우리 딸 입을 건데 우리가 사야죠. 명희 씨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틈이 없었어요. 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한복집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죠. 명희 씨가 화제를 꺼냈어요.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 씨가 답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려고요. 요즘은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하던데. 명희 씨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구며 가전이며 어마어마한 리스트였죠. 저희 딸 친구는 이 정도 받았대요. 근데 사돈댁 형편이 어려우시면? 동철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저희 형편은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명희 씨는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카페를 나올 때였어요. 주차장에서 일이 생겼죠. 명희 씨네 차는 최신형 대형 세단이었어요. 순자 씨네는 신년된 경차였죠. 어머, 이 차 타고 오셨어요? 명희 씨가 놀란 척 말했어요. 네. 시내 다니기 편해서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명희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결혼식 날은 우리 차로 모셔드려야겠어요. 이 차로는 좀? 그녀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순자 씨네 차가 초라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동철 씨가 짧게 말했어요. 그는 차 문을 열고 아내를 태웠죠. 순자 씨는 차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동철 씨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죠.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당신 괜찮소? 동철 씨가 물었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소? 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하다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데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동철 씨는 아내를 바라봤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있었어요. 며칠 후 예물을 보러 갔어요. 명동의 유명한 귀금속 가게였어요. 신랑 신부가 함께 갔고 양가 어머니들도 동행했죠. 점원이 여러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명희 씨가 제일 비싼 걸 집어들었어요. 이게 제일 좋네. 이걸로 해요. 엄마, 너무 비싼데. 지은이가 난처해했어요. 가격표를 본 순자 씨도 놀랐죠. 하지만 명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는 평생 가는 건데 아까워야죠. 사돈댁, 이거 절반씩 하면 되죠. 순자 씨가 말했어요. 저희가 신랑 거는 저희가 살게요. 에이, 그럼 안 되죠. 맛반지는 같이 사야 하는 거예요.
명희 씨는 이미 결정한 듯 점원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계산은 반반으로 해주시고요. 결제가 끝났어요. 순자 씨는 카드를 넣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명희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애들 이쁘게 해줘야죠. 그치? 가게를 나오며 명희 씨가 또 말했어요. 차돈댁 혹시 결혼식 날짜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명희 씨는 알아채지 못했죠. 그래도 경차로는 좀 택시라도 타세요. 격식이 있어야죠. 그 말에 민준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은이가 얼른 그의 팔을 잡았죠. 민망한 침묵이 흘렀어요. 헤어지며 명희 씨가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패백 준비 상의하러 만나요. 사돈댁 패백 음식은 주문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요즘은 다들 주문하던데 직접 하시려고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쌓인 피로를 민준이는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동철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많이 힘들었소. 순자 씨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죠. 밤이 깊었어요.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 남편 동철 씨가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고요한 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난 며칠간 사돈댁에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담하시네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경차로는 좀.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어요. 잠이 안 오시오. 동철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죠. 순자 씨 옆에 앉았어요. 당신, 우리가 가난한가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동철 씨는 아내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무슨 소리요? 차돈댁 말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정말 초라한 걸까요? 동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죠. 당신, 우리가 뭐가 부족하오? 집도 작고 차도 낡고 그게 전부요? 우리는 빚도 없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키웠소. 동철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죠. 알아요. 근데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당신은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잖소. 동철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순자 씨는 남편의 품에 기댔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다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은 알잖소. 진짜 가치가 뭔지. 순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로 자랐소. 그게 다 당신 덕이오. 그건 당신도 잘해주셨잖아요. 우리 둘 다 잘했지. 근데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소. 동철 씨의 말에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사돈댁은 딸한테 뭘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것 같던데. 그래서 더 불쌍한 거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동철 씨는 아내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맞소. 당신 말이 맞소.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부유함이 뭔지. 순자 씨는 일어나 찬장으로 갔어요.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죠. 소파로 돌아와 펼쳤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소풍 간 사진, 졸업식 사진. 이거 봐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순자 씨의 손가락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동철 씨도 사진을 들여다봤죠. 그러게. 참 좋은 시절이었지.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김밥 싸달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럼 당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줬지.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민준이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철 씨도 웃었죠. 그게 진짜 부자가 주는 거요, 당신.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오 시간, 정성, 살아. 순자 씨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죠. 당신, 미안해요. 왜요? 제가 흔들렸어요. 사돈댁 말에. 그럴 수 있소. 나도 화났으니까. 동철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도요? 당연하지. 내 아내가 무시당하는데 화 안 날 사람 있어? 그런데 참으셨네요. 당신이 참으니까 나도 참은 거요. 근데 당신 알고 있어? 뭐려? 우리가 원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큰 결혼식 할 수 있다는 거. 동철 씨의 말에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동철 씨의 회사가 작지 않다는 거려. 순자 씨의 친정이 범상치 않다는 거려. 하지만 우리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검소하게 사는 게 우리 방식이니까. 근데 이럴 때는 좀 억울하네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동철 씨도 웃었죠. 억울하면 보여줄까요? 우리 진짜 모습.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동철 씨는 진지해졌죠. 결혼식 날엔 어쩔 수 없소. 하객들이 오면 다 드러날 거요. 그러게요. 당신 오빠도 온다고 했고, 당신 친정 식구들도 오겠지. 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친정 오빠는 대기업 부회장이었죠. 동생은 대학 교수였고요. 동철 씨의 사업 파트너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돈댁이 놀라시겠네요. 그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 동철 씨의 말이 맞았어요.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알았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요. 동철 씨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 씨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죠. 자러 가요, 당신. 네,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갔어요.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부끄러울 게 없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고, 따뜻하게 살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흔들렸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죠.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믿어줘서요. 당연한 거 아니요. 동철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죠. 이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조금씩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요. 강명희 씨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50층이 넘는 타워였죠. 그녀의 집은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죠. 명희 씨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죠. 여보세요, 순이야? 나명희.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희 씨는 다리를 꼬며 편하게 앉았죠. 응, 우리 지은이 결혼 준비 중이야. 정신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사돈? 아, 그게 말이야. 명희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요. 사돈 댁이 좀 형편이 안 되셔서 집도 작고 차도 경차 타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 씨가 답했죠. 응, 맞아. 40평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집 거실만 하더라. 그녀는 자신의 넓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명희 씨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예물도 우리가 받냈어.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불쌍하잖아. 불쌍하다는 말에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 통화가 계속됐죠. 응,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
그것도 우리가 많이 부담했지. 명희 씨의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잠깐만, 순이야. 우리 남편 왔어. 명희 씨가 전화를 내렸어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사돈댁 직업이 정확히 뭐래요? 중소기업 한다던데. 규모가 어때요? 글쎄, 잘은 모르겠어. 크지는 않은 것 같던데. 남편의 말에 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전화기를 들었죠. 순이야, 나왔어? 응, 사돈 어른이 작은 회사 하신대. 전화 너머로 또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났어요. 결혼식 하게? 글쎄, 많지는 않을 것 같아. 형편이 그러니까. 명희 씨는 손톱을 보며 말했어요. 최근에 받은 네일아트가 마음에 들었죠. 우리는 하객이 200명은 넘을 거야. 남편 회사 사람들, 내 친구들, 친척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 사돈댁이 패백 음식을 직접 만든대.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 씨가 웃었죠. 그니까. 요즘 누가 직접 만들어? 다 주문하지. 이때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엄마의 통화 소리를 들었죠. 엄마, 누구랑 통화해요? 명희 씨가 손을 흔들며 나가라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 자리에 섰죠. 순이 이모야. 잠깐만, 순이야. 명희 씨가 다시 전화를 내렸어요. 딸을 쳐다봤죠. 왜 그래, 지은아? 엄마, 지금 시댁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왜?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네 욕하는 거잖아요. 욕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명희 씨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지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 그게 욕이에요. 형편 어렵다고, 불쌍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 저 창피해요. 민준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희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명희 씨는 혀를 찼어요. 쯧, 애가 왜 저해?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순이야, 미안. 우리 애가 좀 예민해져서. 결혼 앞두니까. 통화를 계속했죠. 그래, 우리가 좀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사돈댁이 원하?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만하지 그래. 뭐가요? 너무 그러지 마. 사돈 어른들 기분 나쁠 수 있어. 명희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라도 그렇지 좀 조심해. 여보도 참.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명희 씨는 불만스러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신문에 눈을 고정했죠. 전화 통화가 끝났어요. 명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애들 뭘 알아? 세상 물정을. 혼잣말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죠. 한강이 반짝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명희 씨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돈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게 배려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배려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이요. 명희 씨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남편의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명희 씨는 불만스러웠죠. 왜 다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희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죠. 딸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지은아, 나야?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명희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 있었죠. 왜 울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뭘 어쨌는데? 엄마는 민준이네를 무시해요. 맨날. 명희 씨는 딸 옆에 앉았어요. 무시가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지. 그게 무시예요. 가난하다고, 형편 어렵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명희 씨는 잠깐 멈칫했죠. 그런가? 네.
민준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명희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죠. 엄마, 부탁이에요. 결혼식 때만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명희 씨는 대충 대답하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죠. 거실로 돌아온 명희 씨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이 떴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우리 지은이 결혼식 날 다들 와야 해. 호텔 웨딩홀이야 화려하게 치를 거야. 답장이 바로 왔어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였죠. 명희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녀는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죠. 명희 씨는 소파에 기대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강물에 비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특급 호텔 앞이 분주했어요. 웨딩홀로 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죠. 명희 씨는 일찍 도착해서 로비를 서성였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들뜬 표정이었죠. 여보,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예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죠. 하객들이 많이 올 것 같네. 당연하죠. 우리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명희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자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로비 한편에서 순자 씨 부부가 보였어요. 그들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죠. 명희 씨가 다가갔어요. 사돈 어른, 일찍 오셨네요. 네. 사돈댁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 씨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명희 씨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한복이 예쁘네요. 어디서 하셨어요? 동대문에서 맞췄어요. 아, 거기요. 저는 청담동에서 했는데 좀 비싸긴 한데 품질이 다르더라고요. 명희 씨의 말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죠. 이때 호텔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호텔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명희 씨가 눈을 크게 떴죠. 저 사람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인가? 남편이 속삭였어요. 대기업 임원 같은데. 그 남성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누나, 오랜만이야. 상윤아, 잘 왔구나.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죠. 명희 씨는 얼어붙었어요. 저 사람이 사돈의 동생? 명희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남자는 분명 범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곧이어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차였죠. 역시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품위 있는 노신사 부부가 내렸어요. 순자 씨가 그들에게 다가갔죠. 형님, 올케 언니 오셨어요. 그래, 순자야. 오늘 조카 결혼식인데 안 올 수 있나? 노신사의 목소리가 온화했어요.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죠. 명희 씨는 계속 지켜봤어요. 사돈댁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차들이 전부 고급 차량이었어요. 벤츠, BMW, 제네시스까지. 운전기사가 딸린 차도 여러 대였죠. 여보, 저거. 명희 씨가 남편을 쳤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상한데 사돈댁 하객들이 너무 화려한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계속해서 차들이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명희 씨가 초대한 하객들보다 더 화려해 보였죠. 저 분들이 전부 신랑 측이에요? 명희 씨가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답했죠. 네, 맞습니다. 신랑 측 하객분들이십니다. 명희 씨는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순자 씨는 조용히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하객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댁 아드님 결혼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객들이 동철 씨에게 인사했어요. 명희 씨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죠. 사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명희 씨의 친구 한 명이 다가왔어요. 명희야, 저기 저분 누구야? 친구가 한 남성을 가리켰어요. 명희 씨가 봤죠. 그는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 사람 유명한 사업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 내가 뉴스에서 봤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두 사람은 수군거렸어요. 그 남성이 동철 씨와 악수하며 대화하고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래요, 김 사장 와줘서 고맙소. 명희 씨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동철 씨를요. 여보 사돈 어른이 회장이래요. 뭐, 명희 씨의 남편도 놀랐어요.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죠. 로비가 점점 더 붐볐어요. 신랑 측 하객이 신부 측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것도 한 명 한 명이 비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명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저도 모르겠어요. 사돈되기 형편이 어렵다면서요?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순자 씨가 다가왔어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돈댁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명희 씨는 순자 씨를 올려다봤어요. 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죠. 갑자기 그녀가 멀게 느껴졌어요. 아, 네, 괜찮아요. 명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순자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죠. 물 드세요. 긴장되시죠? 고맙습니다. 아, 명희 씨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양가 부모님, 예식장으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 씨가 답했어요. 그리고 명희 씨를 바라봤죠. 사돈댁, 같이 가요. 명희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죠. 예식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명희 씨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객들이 가득했죠.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박 회장님 아드님 결혼식이라더니 회장님이 얼마나 검소하신 분인데 결혼식도 조촐하게 하시려고 했대. 역시 진짜 부자는 달라. 명희 씨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마치 귀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죠.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죠.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주겠다며 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돈댁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었던 거예요. 예식장 입구에 섰어요. 명희 씨는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죠. 순자 씨가 뒤돌아봤어요. 사돈댁, 들어가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명희 씨에게는 그 미소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웨딩 마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식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신랑 측 좌석이 신부 측보다 훨씬 많이 차 있었죠. 명희 씨는 단상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주요 하객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희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먼저 신랑 측 하객분들을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랑 삼촌, 대한전자 최상윤 부회장님.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상윤 씨가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죠. 명희 씨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대한전자 부회장? 그녀가 아는 그 대한전자였어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죠. 신랑 고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현숙 교수님. 또 박수가 나왔어요. 명희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신랑 아버님의 사업 파트너이신 정상기업 김정우 회장님, 한빛건설 이민수 사장님, 성원물산 박재현 대표님. 사회자가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같이 큰 기업의 임원들이었죠. 명희 씨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명희 씨의 남편이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전부 제게 유명 인사들이야.
말도 안 돼. 명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회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랑 아버님이신 태성산업 박동철 회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연 매출 500억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동철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명희 씨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500억? 중소기업이라더니? 그녀가 생각했던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제법 큰 기업이었죠. 신랑 어머님이신 박순자 여사님은 평소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시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십니다. 순자 씨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죠. 명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순자 씨가 검소하게 산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던 거죠. 사회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신부 측 주요 하객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희 씨네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차라리 소개되지 않고 싶었죠. 신부 아버님이신 강태수님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조용했죠. 명희 씨네 하객들이 소개됐어요. 하지만 신랑 측과 비교하면 초라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자랑하던 지인들이 갑자기 보잘것없어 보였죠. 소개가 끝났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민준이가 먼저 입장했죠. 그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이어서 신부 지은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웠죠. 하지만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양가 부모는 단상 양옆에 섰어요. 명희 씨는 순자 씨를 힐끗 쳐다봤죠. 순자 씨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주례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두 젊은이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희 씨는 주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아담하시네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경차로는 좀. 그 말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명희 씨는 너무 창피했죠. 옆에 앉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남편이 작게 속삭였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예식이 진행됐어요.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왔죠. 민준이와 지은이가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 절했어요. 순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됐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다음은 신부 측 부모님 차례였어요. 두 사람이 명희 씨 앞에 섰죠. 명희 씨는 어색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민준아, 우리 딸 잘 부탁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정중하게 절했죠.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의 태도는 여전히 예의 바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예식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나갔죠. 명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남편이 부축했어요.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로비로 나왔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죠. 박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셔. 저렇게 겸손하시다니. 맞아. 돈이 많아도 티 안 내시는 거 보면 진짜 품격이 있으신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 보기 드물지. 하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전부 순자 씨 부부를 칭찬하는 말들이었죠. 명희 씨는 구석으로 피했어요.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이때 명희 씨의 친구 하나가 다가왔어요. 명희야, 너 알고 있었어? 뭘? 사돈댁이 저렇게 대단한 분들인 줄. 너 맨날 형편 어렵다고 했잖아. 친구의 말에 명희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몰랐어. 어떻게 몰라? 좀 알아보지 그랬어. 친구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명희 씨는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미안해. 나 좀 쉬어야겠어. 명희 씨는 친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화려한 한복도 비싼 액세서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났어요.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그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지? 명희 씨는 한참을 화장실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나가야 했어요. 아직 패백과 피로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명희 씨는 화장을 고치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순자 씨와 마주쳤죠. 사돈댁, 거기 계셨어요? 순자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네, 잠깐. 패백실로 가실까요? 함께 가요. 순자 씨가 앞장섰어요. 명희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작고 소박해 보이던 그 여자가 이제는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패백실은 조용했어요. 전통 패백상이 차려져 있었죠. 붉은 보자기 위에 대추와 밤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 씨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도 가득했죠. 신랑 신부가 들어와 절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 있었죠. 패백이 진행됐어요. 민준이와 지은이가 차례로 절을 했어요. 순자 씨가 대추를 던져줬죠. 많이 받아라. 아들, 딸 많이 낳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받았죠. 신부 측 차례였어요. 명희 씨도 대추를 던졌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던져지지 않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명희 씨는 억지로 웃었죠. 응, 괜찮아. 패백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나갔어요. 양가 부모만 남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명희 씨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사돈 어른. 명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가 그녀를 바라봤죠. 네, 사돈댁. 저 몰랐어요. 명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모르셨다는 거예요. 순자 씨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숙였죠. 사돈 어른이 이렇게 훌륭하신 집안인 줄 몰랐어요. 훌륭하다니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명희 씨는 계속 말했죠. 대기업 임원분들도 오시고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은 저희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들이에요. 순자 씨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명희 씨는 더 작아졌죠. 제가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명희 씨가 무엇을 사과하려는지요. 제가 사돈 어른을 무시했잖아요. 명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이 작다고, 차가 낡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명희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도 고개를 숙였죠. 순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돈댁. 네, 저희는 원래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죠. 남편과 저는 어렵게 시작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아요. 명희 씨는 고개를 들어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끼고 검소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사시는 거였군요. 네, 큰 집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 셋이 살기에 충분했거든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죠. 사돈댁은 저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명희 씨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죠. 진짜 부유함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돈댁. 그 말에 명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씨의 눈빛이 맑았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진짜 부자예요. 순자 씨의 말이 명희 씨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녀는 그 반대로 살아왔죠. 가진 걸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저는 배려가 아니라 무시를 했네요. 명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정하시니 다행이에요. 순자 씨의 말이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희가 작은 집에 살고 낡은 차를 타도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명희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존심도 우월감도 사라졌죠.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희 씨 옆으로 다가갔죠. 사돈댁. 네, 저는 사돈댁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순자 씨가 명희 씨 옆에 앉았어요.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서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명희 씨는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요. 큰 집에 살면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해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순자 씨의 말 하나하나가 명희 씨의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사돈댁이 불쌍했어요. 순자 씨의 말에 명희 씨가 눈을 크게 떴죠. 불쌍하다고요? 네, 물질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니까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데요. 명희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 씨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사돈댁, 이제라도 바뀌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마음을 여세요. 겉모습 말고 속을 보세요. 그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순자 씨가 명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지내야죠. 명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동 때문이었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순자 씨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명희 씨는 눈물을 닦았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돈 어른은 처음부터 품격 있으셨는데.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순자 씨의 말에 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배울게요. 사돈 어른한테서. 좋아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죠. 동철 씨와 명희 씨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잘 지냅시다. 동철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명희 씨 남편이 그 손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피로연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래, 알았다. 순자 씨가 일어섰어요. 명희 씨도 따라 일어났죠. 사돈댁, 같이 가요. 네. 명희 씨는 순자 씨를 따라 나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복도를 걸으며 명희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 큰 걸 배웠어.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품격이 뭔지. 그녀는 순자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죠. 피로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죠. 명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면서. 피로 현장 문이 열렸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명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로 현장은 화기애애했어요. 둥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가득했어요.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아, 예쁜 신부 됐구나. 양가 부모는 메인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어요. 명희 씨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죠. 이전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사돈댁, 식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명희 씨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죠. 이때 한 노신사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순자 씨가 반갑게 일어났죠. 김 회장님, 오셨어요. 축하하네. 자네 아들 좋은데 장가가는구만. 감사합니다.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어요. 명희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노신사가 가고 다른 하객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인사를 했죠. 순자 씨와 동철 씨는 모두에게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명희 씨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저게 진짜 품격이구나. 명희 씨는 속으로 인정했어요. 피로연이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죠.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한 거였죠. 특히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자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동철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은이를 저에게 주셔서요. 민준이가 명희 씨 쪽을 바라봤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숙였죠. 이제 지은이 차례였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받았죠. 저도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특히 시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처음 뵀을 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순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도 시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명희 씨는 딸을 바라봤죠. 지은이가 많이 성장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부모를 보며 말했어요. 명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메인 테이블로 왔죠. 어머니, 드세요. 민준이가 순자 씨 앞에 음식을 놓았어요.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죠. 고맙다, 아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준이는 이어서 장모에게도 인사했어요. 장모님, 많이 드세요. 고맙구나, 민준아. 명희 씨가 며느리를 안았어요. 지은이도 엄마를 꼭 안았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명희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양가 부모는 신랑 신부와 함께 로비로 나왔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씨가 명희 씨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명희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순자 씨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순자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명희 씨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그 손을 잡았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사돈. 저도요, 사돈.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이번엔 진심이 담긴 악수였죠. 동철 씨와 명희 씨 남편도 악수했어요. 앞으로 자주 봅시다.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잘 지켜봅시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졌죠. 민준이와 지은이가 양가 부모 사이에 섰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순자 씨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명희 씨도 반대편에서 안았죠. 행복하게 살아라, 얘들아. 네, 엄마.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차가 도착했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인사했어요. 순자 씨가 딸처럼 지은이를 안았죠. 조심히 다녀와라, 연락하고. 네, 어머니. 명희 씨도 민준이를 안았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신랑 신부가 차에 탔어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죠. 네 사람은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죠.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갔네.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철 씨가 아내를 안았죠. 잘 키웠소. 당신이? 당신도 잘했어요. 명희 씨 부부도 옆에 서 있었어요. 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는 거 어때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 지었죠. 좋아요. 그럼 사돈 댁도 저희 집에 오세요. 작은 집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실 거죠. 명희 씨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순자 씨가 말했죠. 집 크기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명희 씨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네 사람은 호텔을 나섰어요.
하늘이 맑았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명희 씨가 물었어요. 사돈 어른,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작은 집에 사세요? 큰 집으로 이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크기거든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하죠. 그렇군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하나 배운 것 같았죠?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 마음이 편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맨날 비교했는데 명희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가 웃었죠. 이제라도 바꾸시면 돼요. 노력할게요. 두 부부는 각자의 차로 갔어요. 명희 씨는 순자 씨네 경차를 봤죠. 예전엔 초라해 보였던 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죠. 사돈 어른,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명희 씨도 흔들었죠. 차들이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순자 씨네 차 아니었어요. 동철 씨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뭐려? 사돈댁한테 잘 말해줬어. 할 말은 해야죠. 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평화로웠죠.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부자가 뭔지. 마소, 당신이 진짜 부자요. 동철 씨의 말에 순자 씨가 웃었어요. 우리가 진짜 부자죠. 마음이 풍요하니까. 차는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그들의 집으로요. 한편 명희 씨네 차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한참 후 명희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우리 집 줄일까요? 남편이 놀라서 아내를 봤어요. 집을. 너무 커요. 관리도 힘들고 작은 데로 옮길까 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리고 저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까 해요. 갑자기. 사돈이 하신다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명희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좋아, 같이 하자. 정말요? 응, 우리도 바뀌어 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죠. 저녁 무렵이었어요. 순자 씨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졌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사랑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다녀와라. 엄마도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동철 씨가 차를 두 잔 들고 왔죠. 자, 마시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고요한 시간이었죠. 당신 오늘 수고했어. 당신도요. 우리 아들 좋은데 장가 갔네. 그러게요. 지은이도 좋은 애예요. 순자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사돈댁도 많이 변할 것 같소. 그러면 좋겠어요. 좋은 분들인데. 순자 씨는 너그러웠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뭐가요? 복수하지 않고 품어주잔소. 동철 씨의 말에 순자 씨가 웃었어요. 복수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답게 사는 거죠. 그게 진짜 품격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웠죠.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따로 있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였죠. 거실에 평화가 흘렀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죠.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하루의 끝이었어요.